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있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충격 팩트가 터졌다. 한동훈 난리가 났으며 윤상현 위원과 호남 보수들 이번 총선 중국 관련 한동훈, 장인, 이원석 때문에 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미안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 주셔서 좋은 약도 먹고 있는데 이게 도통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좀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이 부정선거도 밝혀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미안해요. 이거 왜 이게 안 났나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방송 중에 지금 이 녹화도 지금 2시간째 하고 있어요. 녹화하다가 중간에 기침이 나오면 또 멈추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 호남이 바라본 보수 22대 총선 한동훈 비대위 호남 홀대 민주당 독재 이어줘. 윤상현 위원 고비마다 호남의 용기와 결단의 경의. 조종관 교수 보수정당 그릇 담으면 다음 총선 20에서 30% 지지할 것. 호남의 길 시민연대 한동훈 대통령을 배반, 정치권 속물로 남을 것, 견제와 감시가 없는 지역, 지구당 부활을 해야. 자, 이게 지금 윤상현 위원이 개최한 이 호남 토론회입니다. 자, 마음이 아주 굉장히 깁니다. 마음이 급한 분들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민연대가 제안한 펜앤마이크 기고문 발췌 기고문을 살펴보면 총선의 책임론에 한동훈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의 준말입니다. 한동훈의 장인 진형군은 중국 인민일보와 제휴하며 중국 전문 주간지 차이나 라이프 발행인인데 중국과 가까운 지인이 없었다면 가능하겠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 비서실장 김형동 위원은 귀화하지 않은 조선족 부인을 두었고 장인은 중국 공산당 연변 부시장 출신입니다. 이런 글을 당내에서 공천 배제를 요청했지만 당시 사무총장 장동혁 위원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공천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 관계자 지영민 A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 모든 범죄자들 척결하겠다는 발언을 했었다고 말하고, 그런데 한동훈과 이원석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준석 등 사건을 2년간 수사 및 기소도 없었다라며 이러한 처사로 범죄자들에게 22대 국회 입성하는 발판을 마련해 줬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한동훈이를 까거나 그런 생각은 없고, 이제는 저한테는 떠났고, 그냥 팩트만 전달해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한동훈이가 부정선거 파헤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한동훈 팬이 될 겁니다. 자, 보수를 바라본 호남, 국민의힘의 7월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총선 결과 책임에 호남 홀대와 대통령을 등진 한동훈을 조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은 지난 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보의 성지, 호남이 보는 보수라는 주제로 보수혁신 대장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윤상현 의원님. 이날 세미나는 총선 참패 이후 보수의 미래를 고민하며 진보의 중심지인 호남의 시각에서 보수를 평가하고 보수가 호남에서 새롭게 자리 잡기 위한 가치와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종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공성남 호남의 길 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윤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후보, 이수봉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섰고,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안태욱 광산을 위원장, 김정현 광산갑 위원장, 하원식 광주 서구갑 위원장, 강현구 광주 동남갑 위원장, 박정숙 여수시갑 위원장, 김영임 광주시 위원과 지역 인사로는 김화일 반부패 국민운동 지도자협회 총회장, 함태선 한국국악회 광주지회장, 박찬호 호남의 길 고문, 김순옥 정치학 박사,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와 정관계 인사 100여 명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윤상현 위원은 개회사에서 정치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호남의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며 호남 정신의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하고, 보수가 호남에서 인정받기 위해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경청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보수와 진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협치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당부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조종관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보수가 다음 담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최근에는 좌파를 지지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여론이 나타나는데, 보수 정당이 이를 담을 그릇을 만든다면 다음 총선에서 20%에서 30%의 지지율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토론자로 나선 호남의 길 공성남 상임대표는 민주당의 독재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없다. 22대 총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호남 홀대, 대통령 배반, 당대표 출마 결사 반대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호남의 길 시민연대에서 내놓은 토론 전문입니다. 호남의 길 시민연대 공성남입니다. 첫째로, 이곳 호남은 독재 민주당과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없습니다. 호남의 길 시민대표는 지난해 10월 23일 영암구 기숙사 부실 시공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관련 전남도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이를 받아쓴 언론사들의 기사 내용은 시민연대가 지적한 성명서의 사실관계도 묻지 않고 도교육청이 배포한 내용은 현재도 포털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연대의 성명서에 영암고등학교 기숙사는 당시 학생 4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숙사가 제대로 지어진 정상적인 건물이면 왜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지역민들의 불안과 공분을 사게 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까지 하였겠는가를 물어 이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수면 위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무지할 정도로 문제 없다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호남의 길 시민연대는 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탄식하며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남도 교육청사나 22개 시, 군 교육지원청에 정밀안전진단 수의계약 70건 중 33건을 한 업체와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 업체는 영암고를 정밀진단한 업체였습니다. 자, 전라도에 있는 충격적인 상황을 이야기했고, 둘째, 한동훈 22대 총선 호남 홀대와 대통령 배반, 당대표 출마 결사반대. 국민의힘의 총선 비례대표 후보 20인 중 25%는 호남 지역 인사 5명을 우선 추천하는 규정이 당헌 당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수많은 공천 잡음 속에서 선거가 치루어졌고 결과는 민주당에 대패했습니다. 앞서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역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를 정하는 시스템 공천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8일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22건 내에 호남 지역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를 출마한 주기한 위원장은 당선권 바뀐 24번을 받고 결국 사퇴하며 중앙당의 호남 홀대를 주장하면서 강력한 반발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북에서도 비례대표 당선권 인사가 없자 당협 10여 명이 호남 홀대를 외치며 출마 사퇴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여론의 악화를 또 우려를 대비해 전북 출신 조배숙 위원을 8번으로 올리게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 체제가 호남권 추천 인사 비례대표 당선권 한 명만을 선정하므로 당시 호남 홀대를 외치는 당원들과 지역사회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시스템 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호남 홀대의 주장에 호남 출신 인사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을 공식적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남 출신 인사와 호남 지역 인사를 구분한다면 호남에서 태생하고 서울 및 타 지역에서 주거하는 사람과 호남에서 태생하면서 주거하는 사람과는 뭐가 다를까요? 이 호남의 현안은 전문적인 부분 또한 타 지역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도 지역민들이 훤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광주 지역민들의 여론은 왜 한동훈은 호남을 배제했을까로 선거의 바람은 호남에서부터 전국으로 불어 결과를 결정짓는데라며 만약 5명을 호남 지역 인사로 공천했다면 총선 결과는 국민의힘 대승리로 이끌었을 것이다 라는 위견이 아직도 분분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장난은 전국 호남인들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서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권위와 권력에 심취한 민주당 이재명과 다를 바 없는 그는 한낱 정치 속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가져간 이 시스템 공천은 독재와 독선이 숨겨진 것으로도 비추어집니다.
22대 총선 패배 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로 겸 오찬 제의에 3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최근까지도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포용과 지지를 보냈지만 주군을 배반한 인물로 한동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펜앤드 마이크, 김화일, 기고문 발췌. 한동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으로 30년 구형을 내려 탄핵을 시킨 인물이다. 또 호남 향후의 회원 1200만, 호남 향후에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한동훈 묵묵부답으로 그 어떤 답변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예정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은 당대표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시민연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반하고 호남을 홀대하는 한동훈은 국가 간과 정체성이 의심되며 보수의 탈을 쓴 민주당의 스파이 또는 간첩으로 간주하고 싶습니다. 그가 다시 대표가 된다면 이곳 호남의 보수는 민주당의 등살에 밀려 수면 아래에 있는 보수의 뿌리조차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결론, 윤상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지구당 부활로 호남의 리더인 시 도당의 올곧은 리더를 선출해 악의 그렁텅이에 민주당과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강한 보수의 조직을 뿌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이란 이것도 같이 보면서 하시죠. 자, 국민의힘이란 집권당은 중국을 사모하는가? 한동훈의 정체가 궁금하다. 국민의힘 비대위원 중 김경률이는 미디어에 나가 한동훈을 소개할 때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진보적 자유주의자 혹은 삼인주의 우파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한동훈은 이상민 위원과의 말 도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하였는데 보수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에 불과한 것이다. 삼인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의 준말이다. 이거를 인용했다는 이야기죠. 한동훈의 자, 시민연대가 제시한 펜앤마이크 발췌 기고문을 살펴보면 총선의 책임론에 한동훈의 정체성을 위심하고 있습니다. 삼인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준말입니다. 한동훈의 장인 진영군은 인민일보와 제휴하며 중국 전문 주간지 차이나 라이프 발행인인데 중국과 가까운 지인이 없었다면 가능하겠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서실장 김형동은 귀화하지 않은 조선족 부인을 두었고 장인은 중국 공산당 연변 부시장 출신입니다. 이런 글을 당내에서 공천 배제를 요청했지만 당시 장동혁 위원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공천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 관계자 지영민 A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 모든 범죄자들 척결하겠다는 발언을 했었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한동훈과 이원석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준석 등 사건을 2년간 수사 및 기소도 없었다라며 이러한 처사로 범죄자들에게 22대 국회 입성하는 발판을 마련해 줬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충격 팩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멸공.